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드디어 정고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에 잠시 도달했다가 약간 하락한 뒤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은 60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정고점을 향해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과 다우 지수의 조정은 사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고점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형주나 중소형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어제 상승하면서 21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간의 상승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0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주 돌파한 지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공격적인 트레이딩 시그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나스닥이 정고점을 넘을 것이라는 관점과 S&P 500과 다우 지수가 잠시 쉬어가야 좋다는 제 의견을 공유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나스닥이 정고점을 기록한 뒤 다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스닥도 21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나스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 QQQ는 나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QQQ가 정고점에 도달할지 아니면 하락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QQQ가 정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6주 동안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으나 현재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0개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산업 관련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관련 주식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우에 속한 다른 주요 주식들의 실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S&P 미드캡 중형주 지수는 돌파한 지점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지선과 상승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대형주에 비해 크지 않지만 나스닥이 다시 주도적인 지수가 된 만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형주와 소형주는 스윙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보고 여유 자금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러셀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셀을 스윙 트레이딩하기 시작했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할 예정이지만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이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과 S&P 500이 21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변동성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번 주는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UPRO가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9월 12일에 매수한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2주 정도 변동성을 관찰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한 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해질 때 그 방향에 맞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TQQQ 역시 QQQ가 그동안 S&P 500만큼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QQQ가 정고점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USD도 TSMC의 실적이 매우 좋았고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에 따라 엔비디아 주식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엔비디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20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 있는 주식은 잘 보지 않지만 SOXL을 굳이 투자한다면 당분간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공포 지수가 드디어 60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이 좋다면 공포지수는 다시 상승하여 극심한 탐욕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닝 쇼크가 발생한다면 다시 공포 매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다음 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QQQ도 정고점을 탈환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S&P 500도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SSO와 QLD를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과 굳이 맞서지 말자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장기채는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지금은 장기채에 대한 추가 투자보다는 다른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도 장기채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TLT와 TMF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나 폴 튜더 존스 같은 거대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맞서지 말고 우리는 장기채 대신 주식시장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디어 금이 다시 횡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횡보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자신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급락시 안 좋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21일 이동평균선 가까이 오면서 돌파하는 순간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지나친 상승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할지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사회에서 크립토 마켓을 점점 더 인정해가는 추세이고 비트코인 ETF도 등장한 만큼 하방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며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7월에 전전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제 매수한 만큼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271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테슬라 역시 함께 분위기를 타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빅테크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테슬라 덕분에 임의 소비재 섹터는 상승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섹터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주에서 상당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실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며 크게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섹터 ETF를 매도하는 관점을 공유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산업 관련 주식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보유보다는 매도가 더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산업 섹터를 피하고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유틸리티 주식은 AI 관련 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AI 관련 유틸리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없는 유틸리티는 하락하거나 횡보 중입니다. 다다음 주에 두 유틸리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 상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주식은 배당금이 많아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융 섹터 ETF를 돌파 시점에 매수했으나 오늘 장 초반에 매도했습니다.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매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하락을 보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파를 유지하지 않으면 금융 섹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돌파를 유지한다면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시 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9월 24일에 SMH를 매수했으며 그동안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천천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장기 보유 중이며 현재 스윙 트레이딩을 통해 136달러에서 143달러 사이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횡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TSMC를 돌파 시점에 매수한 후 실적 발표 후 급상승했을 때 매도했고 현재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빅테크 실적에 따라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21일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스테라 랩스를 돌파 시점에서 매수했고 다음 주에 상승할 경우 바로 매도할 계획이며 돌파가 실패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절할 예정입니다. 아스테라 랩스는 올해 IPO된 주식인데 현재 실적 예상치가 좋아서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그룹들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여름을 담당하는 호카와 겨울을 담당하는 어그부츠를 보유한 데커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주식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갭 상승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HCA 오늘 큰 갭 하락을 보였는데요. 7월 말에 상승 모멘텀 신호로 매수한 분들은 매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허리케인 관련 주식들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그널들을 활용하여 어떤 매매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SSO와 QLD를 분할 매수했습니다. 현재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관찰하며 진행 중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가 적절한 전략이라 판단되어 20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길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돌파 시점에서 매수한 주식이 3개 정도 있었고 IWM을 스윙 분할 매수로 두 번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손절 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손절이 필요할 경우 정확하게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스윙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적립식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배당금 계좌에서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서 소량 투자했으며 큰 걱정 없이 진행 중입니다. DGR로는 500만원까지 투자할 계획이고 하루에 2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트레이더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일부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월요일에 조금씩 손절하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주식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이어가셔야 하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수익이 충분히 났다면 굳이 매도보다는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동안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그 실적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